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타고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리고 언제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한 상황.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하루에만 무려 몇 건이나 됩니다. 왜 승객들은 도로 위로 내몰리게 된 걸까요? 네. 순식간에 발생한 충돌 사고. 서행하던 중 차도 한복판에서 사람을 마주한 겁니다. 버스에서 하차 중인 승객인 건데요. 멈출 새도 없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은 약 8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제보자를 만나 그날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3차선으로 진입했을 때 버스에서 갑자기 승객이 내려서 제가 그 승객을 추돌하는 사고입니다.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사고 당시 이제 손이 좀 많이 떨렸습니다. 많이 떨리고 이렇게 며칠 동안 이제 잠을 좀 제대로 자지 못했는 그런 게 있었어요. 3차로에서 주행 중 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차하던 장소가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버스 정류장이 아닌 차도 한복판에서 위험한 승하차. 그 이유가 뭘까요? 버스 운전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손님이 급히 내려달라고 그래서 내려줬을 건데 시간 맞춰야지. 시간 안 맞추면 누가 버스 타겠어요. 손님이 내려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비상등을 켜면 다행이지만 안 켜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서버렸다. 그럼 뒤에 있는 승용차들 같은 경우는 쫓아오다가 그냥 때리는 거겠죠. 사실 버스 승하차 안전이 문제가 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타고 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군요. 승객들이 타려면 차도까지 나가서 타야 돼요. 승객들이 내릴 때 레드존을 밟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계속 민원 제기를 했죠. 네, 이런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버스 운전자들도 차도에 승객을 내려줄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택시들이 한 줄로 다 써있어요. 그 도로를 그 레드존을 덮어버려요. 택시 승강장으로 변해요, 그냥 완전히. 그래서 버스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되거든요. 잘 보세요. 택시 승강장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이곳은 엄연히 버스 정류장입니다. 차가 빠지긴 잘 빠져요. 손님들 많이 타요. 택시 정류장에 없는 택시가 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있었어요. 손님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거든요. 불법 행태에 결국 단속반이 나섭니다. 3014. 택배 차량도 속히 이동하세요. 덕분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풍당당하던 위법 택시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쾌적한 환경도 잠시뿐 단속반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또다시 버스 정류장을 점령한 택시들. 버스 정류장을 막은 택시들의 불법 주정차 밤까지 이어집니다. 다양한 이유로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도 대신 차도를 걸어야만 하는 승객들. 안전할 방법 과연 없는 걸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10m 이내에는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버스가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요 옆에 차로에 차를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차를 세울 때 승객들한테요. 내리실 때 조심하세요. 내리실 때 혹시 옆에 오토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간격이 넓을 때. 그럴 때는 승객들도 내리면서 내가 인도를 바로 받지 못하네? 그럼 혹시 그 옆으로 자전거, 오토바이가 슝슝 올 수 있습니다. 내리기 전에 뒤를 확인하고 내리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돼주는 버스가 오히려 승객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철저한 안전의식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차로를 변경하는 차와 충돌한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고 제보자가 1차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 여기 흰색 차. 흰색 차가 우회전에 들어오네요. 근데 저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2차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안 보이는 차가 이때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미리 안 보여요. 깜빡이를 켰지만 나한테 보여야죠. 안 보이는 깜빡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사고로 양측 차량은 처참히 파손됐고요. 제보자의 차는 총 36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네.
내가 제한속도 70도로에서 정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신호등 녹색이죠? 날 앞으로 쭉 가면 되는 거죠. 저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올 차 미리 예상도 못하죠.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70대 3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고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진 중 우측에서 오던 차와 충돌 후 순식간에 전복된 제보자의 차. 이 사고에 마땅한 과실 비율 과연 몇 대 몇일까요? 황색 전면등이 깜빡깜빡하네요. 제보자 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이런 와. 균형을 잃으며 전복된 제보자의 차량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망가져서 결국 폐차를 진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 때 제보자는 저걸 어떻게 피해요? 이거 100대 0이죠. 하지만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아니 제보자가 녹색 신호에 간 것도 아니고 황색 전멸이잖아요.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회전 하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적색 전멸. 빨간불에 간 것도 신호위반. 적색 전멸에 일정지하지 않은 것도 신호위반. 저는 100대 0이고 싶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의 자세가 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